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지금이 매수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시나요? 주가 업사이드 2개월, 3개월 내고 있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올 4분기 때 10조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느냐 안 오르냐 여기에 따라서 목표 주가 달라지고 목표치는 낮추고 바텀은 내려갈 때마다 조금 살 수 있다. 그 삼성전자 노력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방향은 맞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꽤 걸립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아스트라 자산운용의 리서치 본부장이신 김장렬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으로 계시다가 네. 이제 자산운용 쪽으로 옮기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제 그 실전 뭔가 이제 투자를 해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아무래도 IT,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인 것 같아요. 네네. 실적이 너무나 안 좋아서 네. 그런데 이상하게 기관은 사고 있어요. 그렇죠. 외국인도 그렇고요. 예, 예. 그 삼성전자가 그런 안 좋은 실적을 내보였는데도 이유가 뭘까요? 반도체 주식이 사이클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네. 사이클 주식이라는 거는 실적이 아주 좋을 때 실적이 바뀌는 거 아니야? 하락하는 거 아니야? 두려움이 앞서고요. 실적이 너무 안정이 확인되면은 혹시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또 반대 성향이 있거든요. 사실은 보면은 작년에 22년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초입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일어나는 3월, 5월 사이에 일어났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는 실적에 아무 걱정이 없었잖아요. 지금은 거꾸로 실적이 나쁘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됐고 하이닉스는 적자가 1조 이상이고 누구나 다 아는 스토리 되다 보니까 어떤 조치만 있게 되면 혹시 나중에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기회에 대한 기대가 앞서다 보니까 주가가 오히려 또 역으로 올라가는 이런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이클 산업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참 한국이 이 사이클 산업인 그 산업 그렇죠. 혹은 업종 섹터가 참 많이 있잖아요. 네네. 뭐 철강 화학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다. 이 사이클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한국 증시에서는 돈 못 번다 이런 얘기가 네. 허다해요. 그렇습니다. 예. 뭐 이제 흔히 얘기했을 때 적자로 인해서 바닥에 쳤을 때 재고가 최고로 올라왔을 때 투자를 줄인다고 했을 때 그 당시 실적이 가장 안 좋았잖아요. 그때는 역발상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역발상이라는 게 항상 통하는 건 아니고 그 삼성 하이닉스도 그렇고 반도체 업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매크로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적인 게 있거든요. 그 전제를 보면서 그 다음에 업체들의 역발상적인 전략을 보면은 그때는 기회가 올 수 있죠. 네. 타이밍이 참 어렵습니다. 네. 참 우리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게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요? 네. 그 드라마. 네. 네. 송중기 배우 주연의 미래를 확실히 알 수 있다면 정말 자신에게 오는 그 돈을 벌 기회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다 보니까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도 그래서 최악일 때 사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때 손이 안 눌러진단 말이죠. 이 어떻게 우리가 이 최악의 구간도 좀 이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어디가 정말 사야 될 만한 최악의 구간이라고 봐야 될까요? 최악의 구간은 우리 과거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패턴은 좀 유사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안 좋다면은 이 사이클 산업에서는 경쟁사가 힘들어서 조치를 취할 때가 바닥입니다. 돌이켜 보면요,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 삼성전자 말고요, 네. 삼성은 지금 캐펙스 컷이다, 감산이다, 아직 정확한 증거가 나오지는 않고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감산이나 캐펙스를 줄인다는 게 언제 나왔냐면 말이죠. 7월 31일인가? 아마 8월 1일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7월 1일인가 보다. 네. 그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처음으로 안 좋게 발표하면서 감산할 수도 있고 또는 캐펙스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때 한번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가 한번 출렁했었고 그 다음에 저번에 10월 말에도 그랬거든요. 보면은 그때 그 저점을 지금 삼성 하이닉스가 안 가고 있어요. 네. 사실은 7월부터 지금 한 5개월 동안 실적은 계속 나빠지는데 삼성 하이닉스 주가는 그때 저점보다는 그래도 올라온 상태거든요. 마이크론 마찬가지고 이런 거 보면은 그러면 결국은 액션이 일어나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바닥을 치고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면 투자가들이 못 잡아요. 지금은 오히려 잡을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이닉스가 지금 한 1조 한 3천억, 2조 적자 나온다고 얘기하잖아요. 한 분기에. 제가 4분기. 그렇죠. 4분기에 뭐 8조, 9조 매출 안 되는데 1조, 2조 적자면은 뭐 영업 손실이 한 15%, 20%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1조 넘는 영업 적자라는 이 절대적인 규모는 말이죠. 2008년도 우리 리먼 사태 났을 때 2008년도 4, 4분기에 하이닉스의 그 당시 적자하고 비슷해요. 아, 그래요? 그 당시도 하이닉스가 한 1조 한 4, 5천 원 이상 적자 났죠. 물론 그 당시는 매출이 작으니까 영업 손실은 엄청 더 컸던 거죠. 하나 말씀드릴까요? 삼성전자도 반도체 부문에서 적자가 많이 나가지고 회사 전체가 적자가 났어요. 삼성전자. 아, 그래요? 4, 4분기 때. 한 5천억 적자 났죠. 그런데 2008년 4, 4분기 리만브라 사태 그렇게 적자가 났는데 2009년도 한 3월달, 5월달 한 주가 보세요. 이게 완전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삼성 하이닉스도 적자가 나는데 후발업체가 나 손드는 거죠. 후발업체가 너 이렇게 적자 못 내면 나면은 못 살아 하고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5천억 1조 적자 나는데 어떤 업체는 말이죠. 그 당시에 그 전에 한 2년 가까이 적자가 매출만큼 적자예요. 그러니까 매출 100을 했는데 매번 100% 적자를 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현금 마이너스가 건 한 1년 넘게 지속되면서 버틴 업체가 삼성 하이닉스가 적자가 날 정도로 수의 업체가 그렇게 되니까는 캐시가 지금 바닥이 났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치킨 게임의 마지막 판이었죠. 첫 번째 판. 그래서 2009년도 2009년 1월 달에 우리가 그 당시가 지금 비슷한데 구정을 앞두고 삼성 하이닉스가 실적이 나쁜 거 아는데 그 후발 업체가 파리 업체라고 아마 그 대표님이 아실 것 같은데 우리 지멘스라는 아시더라고요. 네. 젊은 사람들도. 지멘스는 굉장한 그 독일 그렇죠. 회사잖아요. 그 밑에 반도체 회사가 있었어요. 지금 인피니언도 아시죠? 네. 인피니언도 아시는데 인피니언은 지금 디램을 안 만들죠. 근데 그 당시에 인피니언의 자회사가 디램을 만드는 회사가 있었어요. 키몬다라고. 근데 그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자가 100%, 캐시 마이너스가 2년 되면서 버티다가 2009년도 1월 달에 뱅크럽시 파일링을 선언합니다. 네. 바로 그 순간부터 2등인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일본의 엘피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주가가 고공행진을 그때부터 시작한 거죠. 그 당시나 비교했을 때 지금은 업체가 너무 단촐해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감산하고 캐파 줄인다고 얘기했잖아요. 삼성전자가 아직 움직이고 않고 있는데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는 주가가 지금 미리 선행해서 움직이는데 뭐 마음 같아서는 한 6만 원 밑에 간 거 한꺼번에 8만 원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갈 수는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지만 바닥 지난번 6월 달인가 10월 달인가 바닥을 했던 그 주가 레벨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닥을 확인했다고 보는 것 그런 관점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본부장님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지금이 매수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시나요? 근데 최근에 좀 바닥에서 네. 그래도 10% 이상 올라왔어요. 네. 그럼에도 살만한 때라고 결론부터 보세요? 말씀드리면요. 네. 단기적으로 2, 3개월의 쇼부를 보고 싶다. 뭐 20% 이상 여기서 주가 업사이드를 2개월, 3개월 내보고 싶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니라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는 패턴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데 그렇죠. 지금 업체가 10개 있다가 한두 업체가 파산을 하면 엄청난 효과가 나거든요. 지금 이미 많이 줄었어요. 3개밖에 그렇죠. 없고. 이미 감산을 선언했어요. 삼성만 감산을 오피셜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 가격이 4, 4분기에만 해도 삼성도 엄청난 그 반도체 가격을 하락시키고도 출하량이 미미하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거꾸로 수요도 생각보다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삼성도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자기네들도 감산을 어느 정도 하거나 아니면 캐펙스 투자를 좀 잠시 미루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그렇게 한들 진짜 수요가 뒷받침할까? 가격을 낮춘다고 수요가 붙을까? 매크로가 확실치 않으니까 그런 약간의 예측의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삼성이 지금 미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가가 빠지기도 했습니다만 드라마틱하게 오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바닥은 찾았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이 여기부터 시장의 주식시장이 한 15% 오르는데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30%를 향후 3개월 동안 해서 아웃퍼폼을 확실해 줄 수 있냐라고 본다면 그거는 글쎄요가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반도체 재고가 너무 크지 않냐. 네네. 이게 이제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기업체들이 그 뭔가 재고떨이 네네. 어떤 행사를 해야 그걸 또 바닥 신호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의견들도 있기는 해요. 네네. 그게 테슬라 자동차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B2B잖아요. 네. 테슬라가 엊그저께인가 지난주인가요? 네, 13 할인 지금 하고 있죠. 네, 할인했잖아요. 10월 달에 하고 두 번째 한 건데 그래서 한국에서 파는 것보다 40% 싸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가격을 낮추다 보니까 오늘 나온 뉴스는
테슬라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문이 좀 오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딜리버리한테 리타임이 생기는 것 같다. 가격을 낮추다 보니까 BYD죠. 예. 걔네 그 중국 로컬 업체, 걔네들의 가장 잘 팔리는 제품하고 가격이 비슷해지다 보니까 가격에 좀 반응하는 것 같다. 이거는 컨슈머 반응이거든요. 네. 소비자가 우리가 바로 반응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B2B다 보니까 우리를 사용하는 게 누구죠? 기업들, 스마트폰. PC 업체들. 그 다음에 좀 그나마 끝까지 버텼다고 작년 여름까지 마지막에 그것도 무너졌지만 우리 이제는 그 이제 데이터 센터 서버잖아요. 근데 가장 문제가 된 스마트폰하고 PC를 보면은 비슷한 게 다른 게 있는데 둘 다 코로나 때 너무 많이 샀어요. 사실 보시면 2020년, 21년, 22년 이게 작년에 안 좋았습니다만 20년 상반기까지 보시면 2년 반 동안에 뭐가 됐냐면은 그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PC하고 노트북 사고 휴대폰을 샀는데 보세요. 21년, 22년, 20년 사이에 혁신적이 있었나요? PC하고 스마트폰이 없었죠. 네.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은 수요가 땡겨졌다는 거는 약간 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토해내는 시기가 2000년, 20년, 21년, 2년 됐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22년 하반기부터니까 23년 말까지는 수요가 되돌아올 거라고 낙관하기는 어려운 토해낸 것만큼 빼야 되는 거니까 마치 유동성 자금 우리 금리 인상으로 해야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러면 근데 그거 빼놓고 나면은 뭐가 있나요? 데이터 센터 서버인데 이거는 좋죠. AI를 하고 서버하고 좋은데 걔네들도 경기를 보니까 자기네들 재고가 있는데 조금 얘네도 반도체 좀 천천히 가격을 좀 압력을 줄까 이러고 있잖아요. 그 형태가 지금 한 5개월 됐거든요. 네. 그럼 그런 형태가 보통 얼마 되냐면 사이클상 구매 담당자 그런 거 행동을 바꾸려면은 한 1년 가요. 그래서 그래요? 데이터 센터 서버 쪽에서 구매가 이젠 충분히 빠졌고 반도체 삼성 하이닉스가 이제 감산을 하거나 감산 안 하더라도 작년에 투자를 덜 했으니까 올해 그러면 올 2023년도 말 또는 24년도에 출하가 만만치 않을 텐데 이제는 조금 오더를 줘야 되지 않겠어? 이런 사이클적으로 돌아가는 게 1년은 걸리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서버는 가장 늦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올 여름 지나서야 수요가 반응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데이터 센터 DRAM 가격을 지금 많이 내춘다 하더라도 낮추는 만큼 물량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근데 거꾸로 PC하고 스마트폰은 많이 재고를 떨었다고 하면은 아마 2분기 정도에는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관건이 되는 게 PC, 스마트폰은 먼저 망가졌다. 소비자들이 반응을 하게끔 만드는 거는 누구냐? 가장 큰 소비자가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그 리오프닝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2월달 구정 때는 조심하다가 봄 되면은 좀 새로운 거 사봐, 새로운 제품 나왔네.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그것이 2분기 들어갈 때 스마트폰부터 재고 조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서버는 늦게 오는 거니까 2분기 다 지나갈 때까지는 수요가 그렇게 확 올라오기는 어렵거든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생각하는 거죠. 그거를 왕창해서 3분기 때 가격을 올려? 아닌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가 좀 더 감산해주면 나는 뭐 조용히 넘어갈까? 이런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삼성전자 어떤 실적을 예측할 때 1, 2분기 안 좋은 거 알겠는데 어떤 행동을 취하냐에 따라서 3분기 늦어도 9월, 10월에는 달라질 소지는 있거든요. 사이클.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콜을 하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드라마틱하다는 것이 뭐 상반기에 삼성전자가 3조 영업이익인데 지금 얼마에 4조 나왔죠? 상반기 분기 3조 나오는데 4, 4분기 때 작년 3, 4분기 때 10조 나왔거든요. 10조, 4조 나오고 내려간 건데 올 4, 4분기 때 10조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느냐 안 오르냐 여기에 따라서 목표 주가가 달라지고 우리의 그 코스피에 상당한 30%도 그 영향을 주는 거죠. 드라마틱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럴지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기대치는 목표치는 낮추고 바텀은 내려갈 때마다 조금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네. 지금 과거에 이제 여러 사례들을 보면은 급락 이후에는 또 사실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삼성전자는 워낙 그 사업부가 다양하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민감도를 즉각 크게 반영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반이하니까.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진짜 하고 올라오고.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뭔가 큰 상승을 기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 네, 하이닉스에 대해서.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드라마틱한 큰 반등은 크지 않을 것이다. 네네. 네, 확률적으로. 유감스럽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그널을 이 재고가 확 떨어지는 우리가 B2B니까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빠르게 감지할 수는 없으나 스마트폰 같은 쪽에서의 B2C에서 뭔가 큰 할인 행사를 한다든가 재고떨이 행사를 하는 그 신호, 네네. 이것이 결국은 반도체 재고가 확 줄어드는 신호로 보아도 되겠군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엿볼 수 있는 그것이 2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지금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서 네. 그 세계적으로 이게 이제 갈수록 중요성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세액공제라든가 지원이라든가 네. 막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국도 이제 얼마 전에 반도체 지원법이 통과됐는데 네. 이러한 것들이 과연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더 훨씬 좋아지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없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죠. 없는 것보단 낫지만 아니 좋은 겁니다. 좋은 건가요? 좋은 겁니다. 제가 사실은 작년 말에 12월 말에 그게 통과가 안 됐잖아요. 여당 안이 아니고 야당 안도 아니고 정부 안이 뭐 6%에서 8%밖에 안 오는다고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연초되기 전에. 네. 개인적으로 제가 반도체 업계 예전에 젊을 때 몸을 다 받고 최근까지 애널리스트 한 입장에서 보면은 왜 저런 행동을 할까라는 정부 입장, 정부입니다. 좀 속으로는 많이 비판을 했었어요. 좀 큰일이다. 왜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을 대만 같은 경우 25% 하는데 6에서 8%가 뭡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세수주의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근데 자연스럽게 이번에 정부가 바꿨잖아요. 스탠스를. 천만 다해서 효과를 본단 말이죠. 만약에 반도체 장비 업체부터 봅시다. 삼성하이닉스 말고 뭐 어떤 원익 아니면 뭐 주성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업체가 있잖아요. 대략적으로 매출의 한 10% 정도를 그 시설 투자에 하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들은 당장에 올해 법 통과되면 내년부터인데 네. 이게 한 2% 정도의 효과는 플러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권이 바뀌면 또 이게 없어지나요, 법이? 그러면 정권이 바뀐다 가정합시다. 그럼 이 정부에서마다 3년은 가잖아요. 2%씩 3년이면 얼마죠? 6%. 네, 6, 7%. 그게 그날 아마 주가가 올랐던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법이 오래 안 간다 치더라도 10% 투자하는 업체들은 6, 7%의 플러스 효과가 없던 것이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따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크죠. 월차 단위가 크니까. 네, 아니, 그 매출 대비했을 때 네. 하이닉스가 올해 작년에 매출 42조, 올해 뭐 30 몇 조 나올 텐데 그래도 지금 줄인 것이 8조 투자한다는 거니까 20 몇 프로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이닉스가 그거 법안을 통과한다 해서 지금 업황이 안 좋은데 투자를 더 늘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효과는 삼성하이닉스는 의미가 없어요. 장비 업체들은 이런 게 되니까 어차피 삼성하이닉스가 중소 반도체. 그렇죠. 내년도 2024년, 25년 앞으로 할 거니까 효과는 내년, 내후년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도에 좋아지면은 우리가 6, 7%를 먹고 이제 그렇게 하면 세액공제 되니까 사람들도 뽑을 때 조금 더 여유롭게 뽑을 수 있고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경쟁력 도움에 훨씬 낫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뭐 대만도 보니까 오늘 뉴스 보니까 25% 세액공제 뭐 이런 네네. 지원법들 네네. 통과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한국의 그런 반도체 경쟁력, 네. 경쟁력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은 뭐 미국에서도 미중 패권 전쟁에서 우리를 눈치를 볼 정도지만 결국은 우리의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뭔가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지면 또 우리에게는 마이너스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우리의 경쟁은 메모리에서는 네. 압도적인 거고요. 아까 지금 우리가 그 세제 특파도하고 대만하고 경쟁하고 뭐 하는 D램에서는 뭐 D램은 우리가 압도적인 거고 지금 여쭤보신 거의 핵심은 파운드리 같은 건데 그렇죠. 파운드리는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뭐 145%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조금 제가 좀 네거티브하게나 아니면 좀 낙관하지 못하는 이유는 열심히 해도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는 2등하고 1등하고 2등. 그러니까 영어로는 죄송합니다만 멀리 떨어진 2등이라고 far distant second지 않습니까? 그래서 TSMC가 55%를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16%잖아요. 네. 이런 갭은요. 1등이 큰 실수를 하지 않는 단기 내에 어떻게 의미 있게 좁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우리 삼성전자 여러 가지 비전을 할 때 비전은 진짜 비전대로 장기적인 디렉션을 위한 거지 그것이 주가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설레발한 거는 다른 여러 사람들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D램이나 이런 것도 업체들이 D램 같은 경우도 커모디티 제품이잖아요. 그것도 제가 옛날 D램 세일즈 할 때 보면은 뭐 디지털 이퀴프먼트, 데알 이렇게 하는 업체가 30군데인데 네. 파운더리는요 커스터머가
우리가 인텔 저기 뭐 퀄컴하고 애플만 커스터머 알지만 커스터머 수가 300개예요. 아. TSMC는 그거를 1987년부터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돈을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단기에 4년 만에 마켓 시어가 15%, 17%가 20%, 25% 되면은 삼성전자 이익에 차지하는 비중이 5%에서 15%, 20% 되니까 주가가 이렇게 간다고 기대를 한 거잖아요. 그거는 많이 좀 잘못된 거죠. 그 삼성전자 노력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방향은 맞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꽤 걸린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한 5년 내로 지금 마켓 15%인데 20%만 돼도 잘하는 거다. 그럼 결론은 뭐냐면 그걸로 해서 주가가 한 단계 뭐 한 10%, 20% 올라갈 가능성은 그것도 제로예요. 그런 뉴스가 나올 때 한 5% 반응하고 말고 지지하는 이런 정도로 생각해야 되고요. 그래서 커스터머가 30개가 아니고 300개라는 거. 그러면 뭐죠? 그 조직 내에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그런 다양한 인력은 생각보다 D램처럼 단순하지가 않아가지고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계속 일을 하는데 격려도 해야 되지만은 박사라든 이런 사람들이 외국에서 많이 데려와야 돼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런 거에 좀 유연하지 못하거든요. 지금도 아직은 그래요. 그래서 아직 한국의 문화, 그래서 외국의 인재들이 잘 못 버틴다고. 네. 그게 뭐냐면 파운드리는 우리가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퀄컴이나 애플이나 이런 쪽하고 그 교류를 엄청나게 밀접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 밀접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넘거든요. 그게 안 맞기 때문에 삼성이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아직도 러닝 커브라고 보여지고요. 그래도 지난 한 3년간 잘했으니까 3, 4년, 그러니까 한 5, 6년, 그럼 언제죠? 시작한 것부터 10년 되잖아요. 네. 앞으로 처음에 시작해서 3년, 그러니까 한 10년 누적된 지금부터 한 5, 6년 뒤에는 달라진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는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주 긴 장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 아니라면 그걸 가지고 뭔가 단기 어떤 그 투자 이유로 삼아서는 안 되겠다. 그거는 별로 그렇게 그다지 유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